안녕하세요. 오늘은 준속기간 연장 가겠습니다. 준속기간 연장이 허가 등에 따른 경우하고 등록 지연에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취지는 형평성입니다. 허가 등은 우리 1차 때도 많이 했었는데 미국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제가 이 사건 판례를 담당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스터디가 좀 되어 있는데 공업품과의 형평성 비교를 주장했습니다. 공업품이라는 게 TV, 냉장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 지연은 일반적 심사 속도에 따른 특허 등록권하고 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출원하고 등록이 되면 출원일부터 20년간 특허권이 발생하는데 이 등록 이후 출원일부터 20년 이 기간이 남들보다 짧다. 그래서 우리는 연장을 해줘야 형평에 맞다. 이게 준속기간 연장이고 얘가 왜 짧냐면 등록 지연 같은 경우는 나는 일반적 심사 속도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심사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 심사 속도에 비해서 등록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흰색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흰색하고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해달라. 이게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이고 허가 등은 의약품 같은 경우 제품을 판매하려면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여기서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 특허는 받았지만 허가가 돼야 그때부터 발명의 실시가 가능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한 기간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독점적 실시 기간은 일반적 TV나 냉장고는 국가기관의 허락 없이도 바로 팔 수 있거든요. 국가기관의 허락 없이 바로 팔 수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공업품과 다르게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하는 의약품은 독점적 실시 기간이 짧다. 그래서 그만큼 연장해달라.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실시 불가 기간이라고 하죠. 존속기간 연장 문제 나오면 무조건 취지부터 쓰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취지를 형평성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암기해야 되니까 그 형평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194페이지에 존속기간 연장과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의취지 도입 배경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요건 들어가면 요건이라는 게 거절 이유죠. 이 거절 이유는 무효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다섯 개. 첫 번째가 89조 대상일 것. 두 번째가 등록된 실시권자가 허가받을 것. 세 번째가 연장 가능 기간 오버하지 말 것. 네 번째가 특허권자가 출원할 것. 특허권이 공유면 공동으로 출원할 것. 이 중에서 얘는 어젠가요? 저번 시간도 했네요. 특허권 특발공이 공유일 때 출원, 연장 출원, 심판 절차는 고유 필수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 개념으로 그냥 살짝 터치하는 거지 별 쟁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권자가 출원할 것은 아예 쟁점도 없습니다. 1차건, 2차건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오바가 쟁점이 있죠. 이것도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등록된 실시권자가 허가받을 거 할 때 실시권자가 어느 시점까지 등록을 했어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담당한 사건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89조 대상일 것은 이번에 개정법 들어가서 마약류 의약품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차 시험용이지 2차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89조 대상일 것은 2차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2차 시험에 나온다면 얘하고 두 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1차 판례 강의 때 했었는데 먼저 등록된 실시권자 그거는 존스캔 연장 여부 결정 전까지만 등록받으면 된다고 판례에서 언급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따 기본서 보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제 사례제도 보시면은 학설, 판례, 검토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오바 같은 경우는 허가를 이 기간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출원하고 등록이 되었을 때 보통 임상시험을 먼저 합니다. 출원하고 나서 임상시험 들어가거든요. 임상시험이 끝나면 그 자료를 종합해서 허가 신청을 해요. 최종적으로 허가증을 송달받은 날, 이게 이제 허가받은 날인데 이렇게 했을 때 등록 이후 임상시험 기간과 이게 임상시험 기간 그 다음에 얘를 품목허가 서류 검토기간이라고 합니다. 허가 검토기간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은 임상시험 기간과 품목허가 검토기간 이게 요게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1차용이에요. 등록 이후 그 등록 전 임상시험 기간은 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 임상시험 기간과 허가 검토 기간 빼기 그 다음에 귀책 사유 이 귀책이 첫 번째 귀책이 요 기간 임상시험 끝나자마자 곧바로 허가 신청하지 허가 신청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이거 네 귀책이다. 얘는 연장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 이게 보안명령이라고 있었죠. 그게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안전성, 유효성 그 다음에 원료, DMF 그리고 공장, 생산설비, GMP 이 세 가지가 모두 오케이 돼야 허가를 해주고 이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심사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나가다가 자료에 미흡이 있다면 보안명령 나온다 했어요. 보안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심사 진행하고요. 여기도 진행하다 문제가 있으면 보안명령하고 보완이 되면 다시 심사 진행하고 여기도 문제가 있으면 멈췄다가 보완이 되면 다시 심사 진행하고 그래서 얘 끝나고 얘 끝나면 최종 컨트롤 타워에 자료가 도착이 됩니다. 도착이 되면 컨트롤 타워에서 얘도 오케이 됐고 얘도 오케이 됐고 얘도 오케이 됐네 하면은 최종적으로 허가 주는 거예요. 이 라인이 있을 때 지금 안전성, 유효성에서 이만큼 쉬었고요. 귀책 사유로. 그다음 DMF에서도 이만큼 자료 미흡으로 귀책 사유로 쉬었고 그리고 GMP에서도 이만큼 쉬었을 때 최종적으로 귀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게 현재 실무는 세 부서가 중첩된 기간, 모두 신기간 이것만 뺍니다. 이게 현재 실무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 부서에서 중첩적으로 보안으로 인해서 쉬게 된 기간 이것만 귀책으로 뺀다. 그 판례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실시권자가 언제까지 등록을 하면 되냐? 그 다음에 기간 계산할 때 귀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 중에서 허가 신청 심사 과정에서 귀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195페이지 허가받을 대상일 것. 이거는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번 대상. 거기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끝에 마약류에 관한 게 추가됐습니다. 이런 건 1차용이어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복수의 유효성분의 허가와 특허. 이거 그냥 하나의 특허에 한 번만 연장된다. 하나의 특허에
한 번만 연장된다. 그래서 하나의 특허와 연관된 허가가 복수개면 최초 허가로만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허가에 연관된 특허가 여러 개면 각 특허마다 한 번씩 연장되고, 그러니까 한 개의 특허에 한 번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특허권자, 전시권자, 등록된 실시권자가 허가받을 것. 판례는 허가 신청한 통상시권자가 신청 당시부터 등록을 마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존속기간 연장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만 특허본부에 등록되면 된다고 봤다. 그 다음에 3번 가번 품목허가 임상시험 기간과 품목허가 검토 기간을 더하고 빼기 귀책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뺀다. 나번은 이거 잡는 거고요. 시기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해당 사건에서 판사님이 써갖고 용어로 가져온 건데 존속기간 연장의 그 시점, 시작점을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임상시험 기간과 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한다는 거죠. 등록 이후부터만 된다는 소리. 그걸 존속기간 연장 가능 기간의 시작점, 시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러한 귀책이 최종 허가를 지연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 제가 1차 판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현행은 이렇게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주장은 또 다르다고 했었죠. 제 주장은 이제 1차 판례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있었는데 판사님은 그냥 무조건 기각을 시키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기는 순간 판례는 시행일자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다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개정법으로 해결될 문제다. 때문에 누구 말이든 그럴듯한데 내가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다 해서 기각 갔습니다. 그 기각을 갈 때 입증 책임으로 갔다고 했었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누구의 말도 정확하게 맞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입증을 못한 것 같은데 입증 책임은 누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존속기한 무효심판, 그러니까 무효심판이니까 무효심판 청구인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 근데 무효심판 청구인이 정확하게 입증 못한 것 같으니까 그냥 기각, 그렇게 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입증 책임 얘기할 때 무효심판 청구인이 현행 계산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현행 계산법이 문제가 있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렇게 뺐을 때 최종 허가가 지연된 게 잘못된 거다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소리예요. 그걸 이제 여기 인과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시할 수 답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특허권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 사유와 허가의 지연 기간에 상당히 인강하게, 그러니까 특허권자의 문제 때문에 뭔가 늦어진 게 다 지연 기간이 아니고 특허권자의 문제로 인해서 최종 허가가 늦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다 1차 때 했었는데 봐요. 여기도 늦어진 건 맞잖아. 여기도 늦어진 건 맞잖아. 근데 여기 늦어진 것과 여기 늦어진 게 과연 최종 허가를 늦추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느냐? 모르겠다 이거야. 모르겠으니까 입증 책임이 심판 청구인한테 있는데 심판 청구인이 이런 게 과연 허가 늦어지는 거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계산하는 게 잘못된 게 맞는지를 정확히 입증 못했으니까 기각, 그렇게 갔다고요.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여기 지금 지연은 있지만 이 지연이 최종 허가를 늦췄냐. 그래서 이 현행 계산법은 여기서 지연이 있었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지연이 있어도 다른 부서의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연은 최종 허가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논리였어요. 그때 나온 인과관계. 얘는 뭐 답안지에 쓸 정도의 말은 아니고요. 답안지 표현은 또 요약된 게 제 사르지 핸드북에 있으니까 사르지 핸드북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라번 보안 얘기 나오죠. 저 그림을 이제 문장화한 겁니다. 그 입증 책임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특허권자일 거, 공동으로 출원할 거. 이 공동으로 출원할 것은 이쪽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특허권, 특허권이 공유일 때의 특허법에서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생단문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절차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출원하고, 출원하면은 곧바로 연장 간주하고, 그 다음에 출원했을 때 거절을 극복을 위해서 보정이 가능하고, 만약 거절 결정 나오면 거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건 다 1차용입니다. 197페이지. 연장이 되면, 이것도 제가 담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존속기한 무효심판하고 95조하고 전부 다 제가 했던 사안인데, 95조
아주 이슈라고 제가 1차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2차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건 1차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근데 2차에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95조 말씀드리면 95조가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 실시 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이 연장된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청구 범위에 있는 발명 모두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연장돼요. 일부만 연장된다는 게 허가 대상에 관한 부분만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허가 대상에 관한 특허 발명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이 해석이 다툼이 됐었고요. 그게 견해가 이거 자꾸 좀 잘못 형성되신 분들은 견해를 2개밖에 안 쓰시던데 이거 특허법 주의에도 있고 워낙 유명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판했을 때도 3개 견해로 했었고 이거 저희가 담당했던 심판인데 답안지에도 당연히 3개 견해를 써주셨을 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유효성분설, 두 번째가 주성분설, 세 번째가 제품설.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얘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특허는 물질 특허였고요. 이 물질 특허라는 게 유효성분 특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7에 기출된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는 물질 특허였고 당시 확인 대상 발명은 염 변경이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칠판이 조금 좁아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빈틈으로 살짝 옵시다. 칠판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빈틈으로 옵시다. 특허가 X물질, Y물질 이렇게 물질 특허였고 그러니까 화학 부조식으로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유효성분 특허 그러니까 치료제 특허 57회 치료제라고 나왔던 게 이 물질 특허인데요. 그 다음에 얘가 허가를 X에다가 A를 붙여요. 이거 우리 판례 강의 1차 판례 강의에서 개념 설명 다 했었죠. X라는 물질이 먹었을 때 잘 녹지 않는 성분이면 다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녹게 만들기 위해서 이온화를 시켜요. 이온화 시킨다는 게 이런 염화합물로 바꿔버립니다. 염화합물. 만약에 X가 산성이면 염기성을 붙이고요. X가 염기성이면 산성을 붙여서 염화합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용해도를 개선해서 먹었을 때 잘 흡수돼서 피로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죠. 여기다가 약은 이것만 만들지 않고 설탕 덩어리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일정한 부피를 형성시킨다 했어요. 이걸로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주성분이라고 하고 이거 우리 1차 판례 강의 때 다 개념은 정립해드렸죠. 이런 거를 유효성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첨가제라고 합니다. 설탕 덩어리 같은 거. 허가는 XA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제품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 허가로 준수권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확인 대상 발명은 주성분 변경, 즉 A가 아니라 B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다른 염화물이다. 염 변경이라고 합니다. 염 변경. XA를 염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염이다를 염화합물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알파
여기 분필이 부러졌나요? 뭐 알파 첨가제 넣었다고 할까요? 제3자 발명이 이거였습니다. 제3자 발명은 염이 다르고 첨가제는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은 같았었어요. 유효 성분은 X로 똑같고요. 특허에 허가받은 제품과 제3자 확인 대상 발명은 X로서 유효 성분은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의학용도라고 합니다. 당뇨병 치료에 의학용도 같고요. 단지 주성분이 다른 상태였었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일로 갑니다. 유효 성분설은 유효 성분이 같으면 다 연장된 전속기한 효력 범위 미친다. 예, 여기가 정확하게는 유효 성분 같고 용도 같고, 이 용도가 의학용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효과 같고, 이 치료효과가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이거 용법 용량 얘기하는 겁니다. 용법 용량, 의학용도, 유효 성분이 같으면은 연장된 전속기한 효력 미친다. 그래서 유효 성분설에 의하면 지금 여기 확인 대상 발명은 유효 성분이 X로서 같고, 그 다음에 의학용도가 당뇨병 치료로 같고, 그 다음에 용법 용량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같으면 얘는 연장된 전속기한 효력에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성분설은 허가받은 주성분으로 전속기한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 이거고, 얘는 절충설 견해라고 했어요. 절충설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설은 아예 허가받은 제품 자체, 첨가제까지. 제품설은 법조문에서 허가 대상에 주목한 견해라고 했습니다. 특허법에서 허가 대상에 관한 거, 허가 대상으로 연장된 전속기한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고, 허가라는 것은 약사법 의미로 XA 플러스 알파, 이게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약사법상으로, 약사법상 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제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95조는 허가받은 제품으로 연장된 전속기한이 한정되어야 된다. 95조의 문헌에서상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유효 성분설은 허가 대상에 주목한 게 아니라 여기 특허 발명에 주목합니다. 특허가 지금 유효 성분 특허인데, 그렇다면 제품 중에서 특허와 연관된 것, 특허는 이 유효 성분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제품 중에서, 허가받은 제품 중에서 특허와 연관된 거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고 써놓은 것이 95조다. 유효 성분설은 이 특허 발명에 주목을 한 해석입니다. 절충설은 예와 예의 중간 입자고요. 중간 입자라는 건 뭐냐면, 제품설로 가게 되면은 연장된 전속기한 효력 범위가 너무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전속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너무 협소해집니다. 이거 자세한 개념은 제약적인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제품설로 가면은 연장된 효력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냥 그렇게 느낌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품설에 의하면 전속기한 연장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 성분설에 의하면 주성분 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근데 특허법이라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특허법의 1조 목적에 반하므로 유효 성분설은 또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성분설이 맞다라는 게 절충설. 그럼 조금 이따가 칠판 한번 지우고 왜 유효 성분설로 가면 주성분 산업 분야가 억제되는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판례 강의 때는 다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해둔 거를 학설 판례 검토로 전부 다 사례제 핸드북에 요약을 해놨으니까 사례제 핸드북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내용 197페이지. 효력, 가반, 문제점. 첫 번째 줄,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의 실시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에 해석이 명료하지 않아서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1번이 유효 성분설. 이건 특허 발명의 내용을 고려하자는 거. 그래서 사건이 특허가 유효 성분 특허일 때는 유효 성분설이 나오는 거예요. 특허가 만약에 유효 성분 특허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이 특허 발명의 내용을 고려해서 해석하자는 입장이고, 특허가 유효 성분 특허라면 당연히 유효 성분 쪽으로 연장된 효력 범위에 미쳐야 된다. 주성분설은 특허 발명 내용과 허가 내용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게 이게 절충설 입장이에요. 대상 물건을 해석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특허 발명이 물질 특허라 하더라도 허가는 유효 성분이 아닌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 받으므로, 이거요. 허가는 이 제품에 대해서 받는 거거든요.
대상 물건은 주성분을 봐야 된다는 견해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유효 성분으로 가게 되면 주성분 산업 분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고요. 제품설로 가면은 존스케어 연장 효력이 너무 줄어드니까 존스케어 연장의 의미가 별로 없고요. 절충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설은 약사법상 허가란 제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95조에 허가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건 약사법상 허가받은 제품으로 한정해야 된다. 이게 타당하다. 판례는 저희가 심판 단계하고 특허법원 단계까지는 제품설로 이겼습니다. 심판과 특허법원까지는 제품설 입장으로 판단을 해주셨고 그 결과 확인해서 말명은 무조건 연장된 효력범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설에 의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주성분이. 그래서 심판과 특허법은 저희가 이기다가 대법원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대법원에서는 유효성분설에 근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분 용도 치료 효과가 같으면 효력이 미친다. 다만 여기에 쉽게 변경이라는 요건 하나 더 붙였는데 이것도 제가 1차 판례할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 사건 진행하면서 유효성분설에 의하면 주성분을 연구하는 산업 분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다. 근데 주성분도 연구를 하다 보면 특허에 허가받은 주성분이 최고가 아니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 더 좋다고 주장했어요. 우리 거는 특허받은 XA 주성분보다 더 좋은 거다. 이거 심지어 특허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거다. 이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효성분설에 의하면 이런 연구를 막는다. 왜 막는지는 이거 칠판 한번 지우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유효성분설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자 아닌데 그거 그렇게 대단한 특허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닌데 그냥 바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나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민사소송 배우고 계시지만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닌데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걸 판단을 해준다라고 하죠. 판단해주고자 유효성분설 플러스 이 쉽게 변경이라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요건이 두 개죠. 대법원은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치료효과가 용법 용량 얘기하는 거고 용도가 의학용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밑에서 네 번째 줄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 연장된 준수경에게 효력에 미친다고 했어요. 검토는 그냥 대법원 태도로 쳤습니다. 이게 사례지 핸드북도 제가 그냥 대법원 태도로 쳤습니다. 대법원 태도에 따르면 특허권자 보호가 충실할 수 있다. 다만 요거 이제 뭐 한 줄만 더 쳤는데 다만 이로 인해 연변경 등의 주성분 개량 연구에 대한 업계 의혹이 저하된다는 비판론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잠깐 한번 칠판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제도였습니다. 포인트를 정리하면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왜 도입했는지 취지, 그것은 형평성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거절이유는 안 오고 무효사유로 나올 거예요.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도 무효심판이었으니까 무효심판에서 등록된 실시권자에서 실시권자의 등록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면 되는지 그 다음에 기간 오버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어떻게 잡는지 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장이 됐을 때 연장된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였습니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필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시고 잠깐 끊었다가 주성분설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1차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에서도 제가 사례지 핸드북 갖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추가적인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